작품은 저는 사실은 오페라는 좀 많이 해서 싶고 뮤지컬도 그렇긴 한데 올 3월에 국립오페라단을 제가 처음 했었거든요. 그때 다른 공연은 물론 이제 200명 넘는 공연도 했었는데 국립오페라 같은 경우는 정말 디테일하게 연출이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연출가가 왔었어요. 그래서 컨셉을 저희가 일주일에 두세 번 회의를 하러 갔는데 컨셉이 그때마다 연출이 계속 생각을 바꾸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준비를 해가면 또 바꿔서 그 다음에 또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그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일주일에 3번씩 계속 컨셉 바꿔주고 또 저희는 밤새서 다시 큰 가발 다시 만들어가고 또 재료를 또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그 공연을 위해서 제가 아이디어를 그 연출한테 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령까지 갔다 왔었어요. 그때는 제가 모두로 할 수 있는 분장을 아이디어를 냈는데 그거를 그 외국 연출이 너무 좋아해가지고 테스트를 해보기 위해서 제가 직접 보령 가서 여러 종류의 머드를 제 얼굴 그다음에 다른 사람 남편도 갔었거든요. 같이 가서 얼굴 전체에 테스트를 해보고 트러블 그다음에 그 색깔 이런 걸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제 기억에 제일 많이 남는 작품이고 그래도 제일 아끼는 작품이면서도 제일 고생했던 작품 그게 이제 국립오페라단에서 했던 안드레 셰니에라고 그 큰 작품이에요. 지금도 많이 제가 사랑하는 작품이기도 해요. 그만큼 고생을 했기 때문에 기억이 많이 남은 작품인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20대 시작을 해서 30대 가고 또 30대 가서 40대 가고 근데 저희가 50대 가서 대우를 받으려면 어떤 대기업의 이사나 사장이 돼야 돼요. 근데 저희 직업은 굳이 사장이 되지 않더라도 또 이사가 되지 않더라도 항상 저희는 공연장을 가면 대우를 받으면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경험이 계속 20대, 30대, 40대에 쌓아졌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공연을 맡기는 대표 입장에서 또 연출가 입장에서는 신뢰감이 가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결혼을 하고 나서도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는 거는 작품이 계속 있는 건 아니에요. 작품이 계속 있는 건 아닌데 어떤 작품을 하나를 맡으면 저희가 다른 직장, 한 달 다니는 직장 그 페이와 똑같다는 얘기죠. 물론 컨셉을 잡을 때 2주 전에 또 어떤 거 심할 때는 뭐 한 달 전에 잡을 수도 있겠지만 그게 회사처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쭉 출근하면서 일정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 맞는 사람끼리 이런 작품을 만들기 때문에 시간을 서로 합의하에 만들 수 있는 거죠. 우리 사실 우리 애가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오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안 돼. 우리 딱 몇 시부터 애 유치원 갔을 때 12시부터 뭐 4시까지만 회의를 하자. 이렇게 할 수 있는 직업이 바로 이런 직업이에요. 첫째 좋은 거는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 두 번째는 알다시피 우리가 뭐 20대든 30대든 노는 문화에 익숙해가지고 사실 공연 문화에 투자를 하지 않아요. 근데 이 직업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오페라란 공연이 왠지 자기랑 거리감 있는 그런 작품인 것 같지만 공연을 자기가 이런 무대 분장을 하다 보면 자꾸 그 공연을 접하게 되거든요. 그럼 오페라 익숙하게 돼요. 근데 굉장히 재밌거든요. 근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 오페라 보러 갈래? 그러면은 그거 너무 어렵잖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공연을 하면 이제 오페라에 대한 문화도 접할 수 있고 또 그것만 보느냐? 아니 또 뮤지컬도 하게 되면 또 뮤지컬도 쉽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뮤지컬, 연극, 또 저희는 무용 분장까지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많은 문화를 자기가 접할 수 있는 거죠. 쉽게. 그래서 이게 연결이 되면 세 번째는 저희가 돈을 굳이 투자하지 않더라도 공연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사실 오페라 공연 관람료는 제일 비싼 건 25만 원에서 또 더 비싼 거는 35만 원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런 공연을 친구랑 둘이 보려면 50만 원이거든요. 쉽게 볼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걸 하게 되면 그런 비싼 공연을 제일 앞자리에서 비싼 자리에서도 쉽게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뮤지컬도 10만 원 넘는 공연을 쉽게 돈을 투자해가지고 볼 수 있는 게 아닌데
그것도 여러 편을 볼 수 있는 거죠. 한 달에 저는 오페라 같은 경우 이렇게 지금 바쁜 시즌에는 뭐 6, 7편 볼 때도 있고 그냥 뮤지컬하고 합치면 그 10편 넘게 보는 경우 있죠. 근데 우리가 시간을 일부러 내 가지고 그런 공연을 보러 다니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저는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보면 굉장히 재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다른 사람들한테도 이런 문화적인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지식도 폭넓게 되는 거죠. 이 직업의 장점이 그건 것 같고, 세 번째는 아까 얘기했듯이 시간이 정말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야근이나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딱 시작 몇 시간 전부터 그다음에 공연 끝나는 그 시간에 정확히 다 퇴근을 하는 거죠. 그런 시간이 구애받지 않는다는 거, 정해져 있다는 거, 이게 가장 메리트 있는 직업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래서 이 직업을 남자보다는 여자들한테 권하고 싶은 거는 여자들이 아무래도 좀 더 섬세하고 머리도 만지는 것도 쉽고 또 여기 또 오시는 분들 여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남자분들이 터치하는 것보다는 여자분이 터치하는 걸 좋아하고 그래서 여성분을 더 선호하고 그 대우를 그래서 여성분을 더 대우를 해주는 직업이기 때문에 저는 정말 강력히 얘기하고 싶죠. 이 직업을 한 번쯤 좀 생각해 보는 게 어떨까. 그래서 권하고 싶어요. 저는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나이가 좀 있었기 때문에 제가 3대 목표를 좀 정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도 이제 수첩을 바꿀 때마다 올해 목표는 어디에서 어떻게 공연하는 게 목표다. 이걸 정해놓고 일을 해요. 그 일을 정해놓고 일을 하지 않으면 그냥 들어오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그냥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 목표는 어디에 잡자. 이걸 제가 꼭 늘 정하고 하는데 맨 처음에는 제가 3대 목표를 잡았던 거는 제가 제일 가장 하고 싶었던 MBC 마당놀이였어요. 그 마당놀이란 공연이 저는 굉장히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마당놀이, 두 번째는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제일 크다는 예술연당에서 오페라하우스에서 오페라 하는 거, 그 다음에 세종문화회관에서 어린이 뮤지컬 하는 거. 요걸 3대 목표를 잡아가지고 어떻게든 그 공연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2개는 했어요. 제가 MBC 마당놀이, 그 다음에 예술연당의 오페라하우스에서 오페라하는 거. 이제 오페라는 굉장히 많이 했죠. 네, 세 번째 세종문화회관에서 오페라라든가 다른 공연을 했었는데 어린이 뮤지컬은 아직 못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도 제일 첫 번째 순서로 목표를 지금도 잡고 있는 게 세종문화회관에서 어린이 뮤지컬을 해보자. 제가 어린이들을 하는 공연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어린이 공연을 하는 게 지금도 이제 가장 큰 목표죠. 옛날에 세종문화에서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러니까 어린이 초등학교 때 제가 초등학교 때 세종문화관에서 공연을 한 적이 있어요. 배우로. 제가 초등학교 한 4, 5학년 때 그래서 세종문화회관이랑 그 공간이 이상하게 저한테는 친근감? 그 왠지 거기서 다시 그때 섰을 때 누군가 기억은 안 나는데 어느 분이 저를 분장을 해주고 그 사진이 지금도 있거든요. 그래서 세종문화회관 그런 장소에서 예전에 했던 그런 꿈? 그런 거를 그 친구들한테 대신 분장으로 해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상하게 어린이 뮤지컬만은 세종문화회관에 좀 하고 싶다는 생각이 아직까지 들고 있어요. 슬럼프가 없을 수가 없죠. 슬럼프가 이제 없다고 하면 이제 거짓말인데 사실 근데 슬럼프를 하기에 다른 직업을 아마 가진 사람들보다는 제가 훨씬 적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직업을 어렵게 선택을 했고 어렵게 시작을 했고 그래서 또 워낙 공연 보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슬럼프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너무 힘들다 이 직업이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건 뭐냐면 까다로운 배우를 만났을 때예요. 까다로운 연출가를 만났거나 뭐 까다로운 대표를 만나서 그런 건 아니고 까다로운 배우를 만났을 때 그러니까 제가 보기보다 굉장히 성격이 소심해요. 그래서 성격이 소심하기 때문에 공연장 들어가기 전에 사람들이 이렇게 헐레벌떡 와서 딱 앉아서 분장을 하는데 저는 공연장에 1시간 전에 미리 가요. 공연장 안을 먼저 가는 게 아니라 공연장 밖을 1시간 전에 미리 가서 제 마인드 컨트롤 하는 거죠. 이번 공연은 좀 잘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제가 소심하기 때문에 누가 저한테 왜 이렇게 이상하지 오늘 분장? 이러면 갑자기 전율이 쫙 와요. 뭘 잘못했지? 막 이런 식으로. 근데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게 밖에서 이제 조금씩 제가 잘할 수 있다는 거를 생각을 하고 들어가면 좀 낫거든요. 그 슬럼프라고 하면
그게 바로 슬럼프였던 것 같아요. 어떤 배우를 만났는데 너무 심하게 저한테 뭐라고 하니까 소리 지르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속으로 이제 나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 아, 이게 나랑 안 맞나? 이런 생각이 든 적도 있어. 내가 진짜 분장을 못하나? 이런 생각이 든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면 저는 이제 집에 와서 제 얼굴에 그 불만을 가졌던 그분, 왜 불만을 가졌을까? 이걸 제 얼굴에 다시 한번 했었어요. 항상. 해가지고 그 다음날 공연이 하루에 끝나는 공연도 물론 있지만 저희 공연은 주로 이제 3일, 4일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다른 날 또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제가 정말 이 일을 포기할 것 같아가지고 반드시 연습을 하고 제 얼굴 연습하고 종이에 다시 연습하고 그렇게 가서 그분한테 다시 하면 이제 조금 낫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를 해요. 어제 제가 좀 어떤 부분이 좀 이상했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런 말 있잖아요.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그래서 그러면 조금 선생님이 어제 좀 심했나 이래가 좀 잘해주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슬럼프는 그럴 때 조금씩 오고 지금은 이제 전혀 없어요. 그때는 좀 어렸을 때. 지금 이제 그런 분들이 저한테 분장을 왜 오늘 좀 이상한 것 같다 그러면 저 컨디션이 좀 이래서 그래 내일 잘해드릴게요 이렇게 하고 제가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슬럼프 없어요. 그쵸. 분장. 사실 공연할 때는 조명도 중요하고 그다음 무대도 중요하고 조명도 중요하고 분장도 중요한데 옛날에는 사실 분장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질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배우들도 일단 그냥 자기 본연의 얼굴로 리허설에 참여했을 때 하고 의상을 입고 그다음에 뭐 메이크업 다 하고 했을 때랑 완전 틀리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쉽게 얘기했듯이 노인 역할인데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자기가 허리를 구부린다고 그 노인 역할이 배우 관객들이 봤을 때 노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리얼하게 관객들에게 좀 더 다가갈 수 있게 저분이 정말 노인이다. 물론 그 배우가 70대는 아니지만 노인처럼 보여서 좀 더 관객한테 같은 공감을 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분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분장이 요즘엔 정말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분장이 점점 더 많은 분장사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많이 필요로 하고 옛날에는 그렇게 많이 필요로 하지 않아서 이 직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는데 지금 굉장히 많아요. 제가 모르는 분장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활성화가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배우들도 분장을 받아야 정말 이제 내가 공연을 하는구나. 그리고 그 캐릭터에 좀 더 몰입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분장인 것 같아요. 저는 아직 이제 계획이 나이가 이제 있으니까 제가 언제까지 이제 이 일을 할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나이가 들어서 이제 이 일을 못하게 된다면 현장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현장에서 일을 못하게 된다면 지금부터 이제 플랜 짜는 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어떤 분장 연구소 같은 걸 차려가지고 그 연극이나 또 다른 뮤지컬이나 하는 배우들이 스스로 자기 캐릭터를 공부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한테 직접 제가 가르쳐주고 컨셉을 내주고 하는 역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학원이 될 수도 있고 근데 학원까지 되면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연구소 같은 걸 차려서 배우들한테 제가 직접 알려주고 싶어요. 좀 이렇게 하고 그래서 공연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연을 너무 좋아하니까 그 공연이 좀 더 잘 되게 또 관객들한테 공감을 많이 줄 수 있게 그런 컨셉을 제가 다 일일이 내줘가지고 원한다면 그런 연구소 차리는 게 지금은 목표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제가 수키 컴퍼니라고 이제 공연 기획 회사를 만들었는데 그 기획 회사에서 이제 공연을 잘 선택해서 그 공연을 잘 활성화 또 잘 만들어서 관객들한테 보여줄 수 있게 만드는 게 이제 두 가지 목표가 있어요.